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개성 출신 김진아님을 모시고 이번에 탈북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개성에서 대한민국에 오는 걸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나 아니면 어떻게 왔나? 아, 그렇게 정말 단 몇 분 동안에 단숨에 넘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013년도에 그때 당시 탈북을 하면서도 탈북의 탈자도 모르다가 남조선에 간다는 것도 모르다가 그렇게 우연하게 왔습니다. 저는 2013년? 네, 우연하게 정말 15,000리가 되죠. 그렇게 돌아서 그 어느 쪽으로? 우리 흔히 탈북자들이 오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왔어요. 해산 쪽으로 올라가서 네, 탈북했나? 네. 아이고 강 건너 뛰듯이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탈북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네. 없었어요. 네. 중국에 와서까지도 심지어 저는요. 나는 이제 다시 조국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럴 수 있지. 집을 떠난 계기가 있었으니 탈북 길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겠나. 네, 굉장히 이제 말을 하자면 긴데 제가 입당을 하겠다고 백두산 성군 청년 발전소라는 데 지원을 했어요. 자원 진출을 해서 개성시여단 방송원으로 지금 갔던 계기가 있었어요. 백두산에. 개성시에서 모아진 돌격대 네, 방송원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길 갔는데 먹는 게 한심했어요. 못 먹겠는 거예요. 돌도 씹어 삼킬 나이들인데 삼수새끼 밥은커녕 감자도 없어서 못 먹고 거기에 소금도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1년도에.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먹고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해가지고 제가 3일 만에 거기서 내려오게 됐어요. 돌격대 나가니 3일 만에. 저는 거기서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죽은 정성 산 개만두 못하다 그랬죠. 네, 거기 나가서 굴 속에 지금 600m였어요. 그 깊이가. 거기서 방송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와서 돌마대로 또 하나 더 전화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서 안전시설도 아직 되지 않아가지고 낙반이 지고 이러는데 정말 내가 그걸 봤을 때 야, 저기 깔리게 되면 저게 제가 아니었고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나 그 사람이나 운명이 뒤바뀌기는 다 거기다 종이장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나가야 되겠구나. 입당은 무슨 입당이냐. 입당은 둘째치고 예. 살아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오는데 백두산에서 저는 한 달 동안 걸어서 개성까지 왔습니다. 기차 못 타고 도망쳤나? 도망쳤죠. 기차를 타려면요 계속 단속이 심해요. 아, 증명서를 뭐고 다 있어야 돼. 증명서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이거 아무 이유 없이 다니게 되면요 이게 일할 사람이 그렇게 다니면 맞아. 너 돌격대지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도 그땐 젊은 건 다 돌격대도 고등역대니까. 네, 발뺌을 못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런 나라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집까지 며칠을 걸었나? 1,800리인데요. 1,800리인데요. 거의 2,000리도 넘겠죠. 얼마나 뺑글뺑글 돌았겠어요. 또. 초선 피하느라고. 네, 나침판이 있어요. 내비가 있어요. 지금 말 맞다나. 저의 모든 잠재력, 모든 숨어있던 무의식까지 다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정말 밤중에는 이제 별자리 보고 이제 남양을 잡았고 나무가지 뻗은 거. 일문 남쪽, 짧으면 북쪽 하면서. 그렇게 잡으면서 와서 김책, 단천 그쪽 다 거치면서 왔어요. 제가 길주. 마그네 샤크리 공장까지 제가 다 밟았어요. 거기. 무학 검덕까지 그거 다 밟으면서. 아이고야. 근데 거기 아홉일령 고개라는 게 있는데 오르면서 30리 내리면서 30리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혼자였으면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스라에 또 이제 뭐 어중이 떠중이가 많이 딸렸어요. 같은 도망꾼들이. 네. 개성 애들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어리숙하다 보니까 도둑질도 못해, 뭐 이제 이렇게 날치기도 못해 하니까요.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다 부은 거예요. 소금을 못 먹어서 부종이 온 거죠. 뭐 이렇게 꾹 누르니까 여기가 쑥 들어갔다 나오지도 않고. 어머, 그래서 놀랐어요. 얘네들도 도망가고다가 제가 사실은 기차를 탔었어요. 근데 기차를 탔다는 게 그 배감이라는 것을 타서 해산까지 나갔어요. 해산에서 그래서 개성행을 타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니까요. 해산에서 다시 배감을 타는 그걸 타고 배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잡혔어요, 제가. 아이고. 그래서 제가 걷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망을 쳐서 그다음부터 이제 막 그 걷기를 시작했어요. 옷을 제가 2배낭을 진짜 다 일본산을 가지고 얼마나 쨈쨈했겠어요. 제가 금장사 해가지고 다 옷만 사 입었는데 정말
멋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먹었어요. 제가 싼 가격에. 꽈배기 하나에 옷 한 벌 집어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옷 5벌 집어주면요. 5개를 사면 하나씩 나눠 먹는 거예요. 가면서도 내가 아마 내가 왜 이것들까지 책임을 지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진짜. 이게 벌써 무학쪽에 가니까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이발 기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 이발을 해줘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니까 머리가 다 이만해요. 야, 깎지 못해서. 예, 산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면서 거기서 언감자 얻어먹고 보리쌀밥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요. 또 이제 에너지를 채우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발을 하면서 먹고 내려갔어요. 개성까지. 이게 식솔이 달려있으니까 그게 불쌍해서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죽지 말아야지 그렇게 새파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우리 엄마는 왜 뒤지지 왜 왔냐고 또 이런 심각한 말을 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저는요 아버지 엄마 말을 참으로 죽어라 안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안 들었는데 끝까지 안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너무 미안해서요. 아버지 엄마 소리만 나오면 울어요. 제가. 그래서 눈시울이 그렇구나. 부모님들도 기가 막혔겠다. 아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 그럴 바에 시집이나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시집이에요 시집은. 그랬는데 이제 다음에 우리 동생 소식을 제가 받았어요. 강원도에서 이제 소식이 왔는데 군대 나간. 예. 강원도 고성군 구읍리.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얘가 11년도에 편지를 썼는데 12년도에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누런 종에다가 아버지 저 정말 아픕니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살아있을까 긴가민가 하면서도 2009년도 그때 화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개성도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집안의 재산을 다 털어 그걸 들고 갔어요. 가니까 진짜 하얀 백포자박이 씌워져 있는데 애가 진짜 옛날에 얘를 이길 극자라고 지었어요. 예, 그래서 이길 극자라고 해줬는데 맨날 지구만 살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막 너무 몰라보겠더라고요. 이제 뼈에다 가죽만 씌워 새하얗고 애가 여기 빡빡 갖고 무슨 막 헌대딱지 같은 게 막 있고. 근데 우리 동생이라고 안 그랬어요. 저는 이게. 근데 이름은 얘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 그걸 보고 아버지 빨리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조국에 바친 몸은 살아도 죽어도 자기 운명이라고. 그 말이나 돼요? 그 앱에서 막 이제 XX 새끼가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끝까지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에 뭐에 다 가져갔는데 그걸요 그냥 지가는데 주고. 그 나오면서 보니까요. 지장을 다 찍으래요. 거기서 본 거 말하지 말라고. 발설하지 말라고. 예. 근데 이제 뭘 하다가 죽었게? 그냥 육군이었는데요. 못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집에서는 그래도요, 얘한테 맨날 닭꼬매, 토끼꼬매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거 이제 못 해줘가지고 애가 그렇게 됐는데, 걔는 죽었어요, 그냥. 지금은 이제 아버지 엄마인데 자식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는데, 아버지를 더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13년도 봄이 접어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계속 술 먹으면서 저를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누가고 술상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 집 며느리를 드자 그러면 그래 그리고 술 또 마시고 그 시집 보내려고. 예. 근데 저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넌 내일 상견례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 싫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뺨을 한 대 갈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 이게 막 체구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손이 밥솥 뚜껑만 해요. 그거 갖다 빡치는데 이게 진짜 별지가 팍팍 도는 거예요. 그럴 바에 나가 죽어. 진짜 자라면서 너무 억세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이 밟히고 그러는데 제가 부러지질 않았어요. 오늘날까지도 안 부러졌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죽으라 그랬지. 그래서 편지 한 장 딱 써놨어요. 내가 이 나이에 돼서 정말 이렇게 새파랗게 돼가지고 나가 죽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집안에 그 아버지 자전거를 빌려서 금, 돈 있는 걸 싹 다 드러냈어요. 돈 그때 당시에 80만 원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북한 돈. 네. 그리고 이제 금을 18g 정도 가지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16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일본산 자전거인데 그걸 드러내고 그때 당시 저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해줘도 됐을 건데 그렇게 극단적인 걸 선택을 하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가출을 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향을 아주 떠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떠난 게 이제 개성으로 해서 이제 금천, 토산, 평산을 지나서 중화, 상원을 해서 강동으로 지나왔어요. 자전거 타고 걸어서? 자전거 타고요. 증명서 없이? 네. 증명서도 아버지가요 다 찢어버렸어요. 다 이제 그걸 가지게 되면 어디 또 나간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마다 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나가겠다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너는 10분 만에 튄다고 남쪽으로 이러셨어요.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요 감에서 보니까 제가요 거의 200리씩 달렸어요. 하루에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가요 좋긴 좋더라고요.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그 자전거 빵꾸도 안 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 네, 근데 그 자전거를 타고요 제가 어디로 갔냐면요 성천으로 해서 김책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 살던 김책 단천으로 이렇게 단천. 가로질렀어요. 아이고. 쌤. 왜 그렇게 했냐면요 거기 내려올 때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개성에서 내려올 때요. 정말 양잿물도 없어서 비누를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비누랑 그 제가 초코파이를 그때 가져갔는데 그 하나라도 주고 싶었어요. 두메산골 화전민들한테 막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에 21세기에 두메산골 화전민이 웬 소리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요 하나씩이라도 맛보이고 싶었고 이런 게 있고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 산골까지요. 그러면서 계속 갔어요. 그래 가서 내가 일했던 그 배감이라는 데를 다시 밟아봤어요. 밟아보고 싶더라고요. 1년 반 만에 거의 이제 밟아봤는데 그 모양 그 꼴이죠 당연히. 그 해산으로 나와서 그때 삼지연으로 온 거예요 제가. 근데 삼지연에 무봉초소라는 데서 제가 딱 걸렸어요 선생님. 해산장에서 자전거 팔고 돈 다지고 대기집을 잡아서 대기집에다 짐을 놓고 제가 돈 그냥 몇 푼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 나왔는데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말을 들으니까 말투가 완전 다르니까 야 이거 남조선nhân 여기 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떠들어대는데 계속 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는 저기서 개성에서 백두산에 왔다가 이렇게 휴가 갔다 오는 길이다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맞대만 하는 거예요. 그 명단이 있냐 하니까 있어요 그때까지. 안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으니까 그럼 너네 규찰 때 와서 얘 이송해 가라 이렇게 됐어요. 규찰 때가 4명이 왔어요 선생님. 저 그때 당시 이제 그 딱 잡히니까요 월경하려고 그런대요. 중국 가려고. 중국 뛰려고.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 말을. 그러는 순간에 저는 생각도 아예 없었는데 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나 뛰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그 순간에 깨쳤구나. 그게 아주 막 머리에 착 스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규찰대가 왔을 때도 가만히 있었고 규찰대가 저를 호송해서 지금 해산역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밥 먹자. 그래서 제가 간식을 엄청 많이 샀어요 거기서. 간식 사고 국수 한 그릇씩 넣고 먹다가 나 화장실 좀 갔다 그래요. 변속관 좀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짐을 놨으니까 얘가 설마 도망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은 다음에 제가 튀었어요 거기서 그냥. 그 튀어가지고 제가 숨어 있다가 대기집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대는데 우리 대기집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중국도 드나들어요. 야 여기 사람들 중국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니 이러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요? 그럼 저도 갈 수 있어요. 그럼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그런 거니까 야 우리 옆집 애들도 이제 내일 모레 갈 차례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 언니들 어디 있어요? 그 집을 갔어요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주패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놀자고 그러니까 누구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이 주패 뜨자 그랬더니 뜨는데 제가 주패를 또 놀이를 좋아해요. 막 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다 이제 돈을 잃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돈을 논아주면서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우리 며칠 있다 가야 되는데 노자 좀 마련해서 가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니까 친척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 좀 같이 갔다가만 오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은 대호양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자전거 파니까요. 그때 자전거 팔았으니까 80만 원 팔고요. 금을 그때 갖다가요 12만 얼마에 팔았어요. 아이고야. 그때. 예, 1g당. 돈이 많았어요. 노자는 내가 되겠으니까 그 심 걱정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넘어가니까 할빈에서 차량이 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우디가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저는 이제 할빈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을 했어요. 잘 왔다는 생각이 들지.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운이 참 따랐고 가장 값진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와서 이따 한씩 저게 개성이 바라보는 곳에 가니? 가지요. 강화도랑 가니까요. 외갓집이랑 다 보여요. 우리 외갓집도 보이고 용산리가 옛날에 의풀이라 그랬거든요. 막 그거 다 보이고 이제 풍덕리를 비롯해서 다 도원리라 했어요. 옛날 이름은 도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저기 우리 아버지 있겠는데 하는 생각 들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밤이슬을 맞고 있을까 하면서 있고 아 나는 한국 사람들이 참 이제 부모님들한테 엄마 사랑해 존경해요 낳아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뭐 어떻게 조금만 적어도 미안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못한 거예요. 나도 같아.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보지는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나는 저 세상에 다 보냈어.
그래. 그래도 너는 저게 판문점 쪽에 나가서 고향이라도 바라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그게 또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이 개성 이야기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대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